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밥은 뭘 먹을까? 아니면 어제 못다 본 드라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마음이 무거우십니다. 오늘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하루의 시작을 짓누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사흘째 화장실을 가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가기는 가는데 도무지 시원하지 않아서 한참을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을 주고 또 주다가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허리만 아파서 나오신 적은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물 좀 마시면 낫겠지, 야채를 좀 더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변비 해소법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의 몸이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신호를 오래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오늘 이후 화장실이 조금은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른을 바라보는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고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꾸준히 하시고 녹차도 즐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은 꼭 보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사흘, 나흘이 지나도 별 신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싶었다고 하십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배가 살짝 더부룩한 느낌은 있었지만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내셨습니다. 물을 좀 더 마시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물 마시는 게 영 입에 붙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나이 드시면 갈증 자체를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마시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몇 모금 하시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으셨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식사량이 줄었고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배가 유독 단단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불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셨습니다. 며칠은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막혔고 약을 드시면 설사처럼 쏟아지는 식의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약의 양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변비는 처음에 매우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배변 횟수가 줄어드는 것, 변이 조금 단단해지는 것,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이런 신호들은 너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들이 반복되고 쌓이면 몸의 배출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장이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변이 오래 장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 변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한 변은 더 밀어내기 어렵고 밀어내기 어려우니 더 힘을 주게 되고 힘을 반복해서 주다 보면 항문 주변에 무리가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다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잘 모르십니다. 알면 변비를 이해하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음식을 드시면 위장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화된 내용물이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면서 내용물이 서서히 굳어지고 이것이 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변이 충분히 차오르면 몸은 배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내보낼 때가 됐다는 신호죠.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4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변이 지나치게 단단해지지 않으려면 장 안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의 수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마셔도 곧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장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금을 아주 소량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농도와 비슷한 수준, 즉 약 0.9% 정도의 소금물,
소위 생리식 염수 농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시면 수분이 몸 안에서 더 오래 머물며 장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변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서 몸이 흡수하고 남은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대부분 몸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나물, 거친 곡류를 먹었을 때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그 성분이 바로 변의 재료가 됩니다. 적게 드시거나 정제된 음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에게 변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의 움직임입니다. 장은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이며 내용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움직임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을수록 이 연동운동이 느려집니다. 식사 후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심지어 잠깐 가볍게 뛰는 것이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변 습관입니다. 몸은 훈련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면 몸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배변 신호가 왔을 때 자꾸 무시하거나 억지로 신호가 없는데도 화장실을 가서 힘을 주는 습관은 몸의 시스템을 흐트러뜨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 변비는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는 불편하긴 해도 생명과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변비가 오래 지속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씩 비우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고 가스가 차고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장 안에 변이 오래 정체되면 비슷한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장내 세균이 변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장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장점막이 오랜 기간 자극을 받으면 세포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장암이 식이습관, 특히 변비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변비가 있다고 모두 대장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변비는 분명히 대장 건강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나 식습관의 불균형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은 그런 식습관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성에게 변비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간다거나 차를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거나 저염식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몸의 수분 균형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에게 변비가 생겼을 때는 빠른 원인 파악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장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이 늘어나면 원래의 수축력을 잃어버리고 내용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적당히 늘린 고무줄은 튕겨서 돌아오지만 지나치게 늘어난 고무줄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래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변비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장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외부의 도움으로 대신하다 보면 장 자체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약한 강도의 관장으로 해결이 됐는데 점점 더 강하고 잦은 관장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변비 보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의 신경을 자극하거나 장 점막을 검게 변하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은 천연 성분이라는 표현으로 광고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는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올바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을 드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만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 예를 들면 과육이 충분히 살아있는 과일이나 국물이 있는 식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소량의 소금을 물에 타서 드시면 수분이 몸 안에 좀 더 오래 머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탁의 구성을 바꿔보세요. 밥, 빵, 고기 위주의 식사는 몸에 거의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을 만드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사를 줄이고 대신 거친 나물, 콩나물, 시래기, 취나물, 고구마 줄기, 미역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식사의 한 부분으로 꼭 포함시켜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변의 재료가 되고 동시에 장 안에 사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균형이 좋아지면 장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단,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시면 처음에는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은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니 이미 가스로 배가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음식의 양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움직여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 장의 연동 운동은 몸의 움직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앉아서 쉬거나 누워버리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것이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오래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분, 15분이라도 식후에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상 속에서 잠깐씩 가볍게 뛰거나 빠르게 걷는 것을 섞어보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활발히 움직이는 순간들이 장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네 번째,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배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장의 움직임이 가장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지 말고 잠시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후 화장실에 가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가 없는데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이 충분히 직장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힘을 주면 변은 나오지 않고 항문과 항문 주변에만 무리가 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신호가 없다면 억지로 힘을 주지 마시고 나오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일의 변을 오늘 억지로 쥐어짜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아침 기상 후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배가 충분히 이완되어 있을 때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우선 등을 대고 편하게 누워서 복식 호흡을 천천히 10회 정도 해주세요.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느껴지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 배꼽 위를 가로질러 왼쪽 위, 왼쪽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손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이것은 대장이 실제로 놓여있는 방향과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눌러주면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힘을 많이 주어 누르기보다 부드럽게, 그리고 배가 경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결국 진료를 받으셨고 원인을 파악하셨습니다. 수분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식사에서 식이섬유가 거의 없었으며 즐겨 드시던 녹차가 이뇨 효과로 몸의 수분을 더 빠르게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째 변비가 계속되면서 장의 운동성 자체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처음 변화를 느끼셨을 때, 아,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 몇 달간의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생활을 바꾸었고 몸이 조금씩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래 무시한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4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수분과 장의 윤기 부족, 변의 재료가 되는 식이섬유 부족, 장의 움직임 저하, 그리고 불규칙한 배변 습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점검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것부터 바꿔나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되 소량의 소금을 곁들이는 것이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에는 거친 나물과 채소를 빠뜨리지 마시고 식후에는 짧게라도 걸으세요. 화장실은 신호가 왔을 때 가시되 신호가 없을 때 억지로 힘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천천히 배를 마사지하고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변비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장기간 반복해서 드시는 것은 오히려 장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만성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비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면,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다면,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 배변 습관이 갑자기 크게 달라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변비 이상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가 아주 작게 들릴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크게 고장난 다음에 고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던 분들께 혹은 주변에 오래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